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순입니다. 오늘 옆에는 그 업계 1위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수업 전 과정을 아내분과 같이 들어주셨고 업계 1위인데 제가 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지도사라는 분야에서 그 베스트셀러를 2권이나 내셨어요. 그리고 전체에서 1등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성우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의 아이콘 성PT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우재입니다. 오늘 더 다른 때보다 멋지게 보이세요. 신경을 좀 써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스포츠 지도사라는 이 직업이 어떤 건지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업계 1위로 베스트셀러를 쓰시고 또 활발하게 또 지도 PT 관련해서 또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업에 대한 어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스포츠 지도사라는 이 시험이 있는데 자격증 시험인데 여기서 합격을 해야 이제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아마 암암리에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연습생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단지 같은 걸 돌리거나 청소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레 파킹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쿼시 같은 거가 센터에 있으면 그런 레슨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다양한 그런 잡무들을 같이 막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러한 이제 연습생 홀대를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당연히 보수도 굉장히 적고 그런 상황에 활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러움을 좀 없애드리고자 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책과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준비하는 책이 예전에는 없었었나요? 대표님이 쓰시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는 바디빌딩에 대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될 때 바디빌딩에 대한 책은 없었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족보 자료 같은 것들 그런 걸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분명한 내용들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미흡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이제 정리해서 한 큐에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신 거구나.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실 수 있었나요? 이런 책을 통해서? 일단 이제 뭐 이야기가 조금 이제 과거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일을 하다가 저도 자격증이 없이 퍼스널 트레이너 일을 하려고 천호동에 있는 모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자격증이 없어서 연습생 생활을 많이 하다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저같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체육인들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 카페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카페가 굉장히 큰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다가 자격증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게시글을 남겨놨었는데 시험 시즌 때만 되면은 연락이 굉장히 빗발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자료 보내주세요 막 이게 막 엄청 많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막 보내드리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게 막 계속 있으니까 너무 이게 안 돼서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음 카페가 굉장히 최고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 가세요 이렇게 이제 바꿔서 게시글을 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음 카페로 와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사람들이 교육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도 특별한 남들과 다른 차별점으로 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전에도 있었던 게 뭐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디빌딩에 대한 교육에 대한 협회들, 사단법인 협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교육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제가 커리큘럼 다 구성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 교육생들은 100% 합격을 다 시켜왔습니다. 그거를 10년 넘게 진행을 쭉 했었으니까 그거는 정말 자부심을 제가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모든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전수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일단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남들한테 도움을 주고 했던 게 나이가 어느 정도였었죠? 그렇게 했었던 거는 28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28살 정도부터.
전부터.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된 거는 31살? 31살 정도. 예, 31살 이후부터. 네, 네. 수익화가 이제 잘 되신 거고. 네, 그때는 뭐 잘 되진 않았고요. 네. 그때는 제가 PT를 해서 오히려 이렇게 돈을 쓰면서 교육을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재미있는 놀이였죠, 그냥 저한테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좀 뭐 말하자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사업화된 거는 제가 35살 정도 됐을 때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라는 게 바디빌딩 시험을 먼저 보고 거기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연수를 진행을 해서 연수가 끝난 후에 필기 시험을 보고 자격증이 이제 발급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시험 거예요. 먼저 봐야 되는 거. 네, 필기 시험을 먼저 보는 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2차로 뭐 바디빌딩이나 뭐 테니스나 각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분야별 그 종목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좀 바뀌게 되었었죠. 네. 스포츠 지도사 필기를 혼자 비전공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 그러면 굉장히 조금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책을 보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필기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아, 온라인 강의가 지금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온라인 강의는 어디에 이렇게 올려?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저희와 제휴되어 있는 사이트에서도 제휴 사이트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무료로 수강하시는 거는 일부 수강이 가능하시고 그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또 보실 수가 있으시고.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예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오프라인 교육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 시기 아마 바로 전쯤부터 오프라인 교육은 다 없애고 온라인 교육에 정말 이렇게 다 최대한 몰입해서 예, 그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이제 더 자유로운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저도 너무 일에 열중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온라인화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저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업 때 딴 거보다 두 분 이 부부가 오셔서 열심히 배우시고 항상 좀 빛나셨어요.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때도 굉장히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집념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어서 이렇게 초대해 드렸는데 저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또 저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주 적절한 나이 차이의 와이프. 아 예. 예, 그렇죠. 이제 스승님은 아홉 살 9살, 적절했어요. 예, 저는 8살. 아 예. 예, 그리고 적절하십니다. 스승님의 이제 아들은 아 예. 1월 30일생. 1월 30일.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제 딸은 1월 31일생. 그럼 6살, 5살. 아 여섯.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크 타시고. 아 바이크도 타고. 예, 저도 바이크를 타고. 할리 데이비슨. 네, 전 할리 데이비슨.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예, 약간 CBR 같은 느낌의 네. 그런 바이크죠. 저는 두카티. 아, 두카티. 어울리세요. 네, 이거 그렇죠. 바이크 타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또- 필링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스승님도 한참 바쁘게 기숙학원 다니시고 할 때도 그렇죠. 바이크 이용하셨던 것. 그 주말에 특히 이용했어야만 했죠. 너무 많은 차들이 놀러 나와가지고 경기도권이 막히니까 갓길로 간 겁니다. 저도 이제 방문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야 방문 될 때, 퍼스널 트레이닝. 예, 이제 VIP들은 이제 제가 방문 퍼스널 네, 트레이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바이크 타고 많이 다니면서. 주말에도 또 하셨어요. 예, 저는 주말 뭐 이런 거 아예 아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저는 쉬는 날을 없었어요. 그게 몇 년 정도 그러셨죠? 저랑 이게 완전 또 일치점인데. 저는 계속 없었어요. 그냥 뭐 지금도 쉬는 날을 따로 갖지 않는데 이제 와이프는 그걸 이제 좀 이제 불만이 네, 있을 수 불만이 많이 아, 아내도 있었고 날짜를 정해놓고 쉬자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뭐 그래서 뭐 데이트하거나 연애 때도 조금 어디 놀러 가거나 하기 스케줄 잡기가 되게 애매한 게 저는 이제 친한 고객분들이나 이런 오래된 고객분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운동하자고 하면 저는 그냥 바로 무슨 5분 대기지처럼 갈 정도로 막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보통 그런 때가 주말에 같이 뭐 어울리자는 그런 게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예. 주말에 이제 쉬시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고객들이 주말에 쉬니까 그때 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식의 어떤 차이가 있었죠. 저도 월화 이제
쉬기로 해놓고 못 쉬어서 아내가 좀 불만이 많은데 월화 평일날 꼭 하루 이틀이라도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한 나이 차만 이제 나는 아내를 얻고 만족할 게 아니라 또 다 할 도리를 해야죠 우리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통점은 없는 분야 또는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직업화했다. 네. 창직이라 그래야 되나? 네. 예,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게 너무나 큰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람 자부심 갖고 계신 게 느껴져요. 젊었을 때 잠깐 뭔가 이 자격증이 없어서 허드렛 일도 하고 하셨지만 그 뒤에는 뭐 거의 승승장구하신 것 같은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없으셨고 잘 성장하신 건지 어렸을 때부터. 아니요. 그러니까 뭐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네, 하자면은 예.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고 충북, 충주 출신이고 사람들은 이제 저 보면 되게 막 서울의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라는 네,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지금은 네. 예, 지긋지긋한 그 빈티를 지금은 좀 많이 벗어나서 예. 그런 거고 예, 어릴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잘 좋은 형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그 쌀을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로 할머니랑 형이랑 저랑 셋이서 살았었고 부모님.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예, 어머니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예, 왜냐면 제가 계속 접촉을 시도를 좀 했었는데 간간히 한 고등학교 때 정도 했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계속.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엄청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뭐 하여튼 뭐 이거 뭐 깊이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일단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다는 게 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엄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도를 어떻게 하셨?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크게 이제 굉장히 그 무뎌져 가지고 네. 뭐 연락해야지 이런 생각 정말 안 하고 지냈었는데 그냥 뭐 엄마는 없다 예. 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형이 저한테 이제 2살 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삶이 좀 힘드니까 네. 형이 좀 네가 한번 좀 전화 좀 해보고 막 이래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이렇게 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아예 안 됐을 때는 경찰서에다가 이제 조회를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좀 연락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했더니 경찰서에서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통보가 온 게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도곡동에 당시에 도곡동에 지금 렉슬 자리에 그 주공 아파트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한 5층 정도 되는. 네. 거기에 저희 이제 이모부하고 이모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모가 충주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피자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뭐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서울 와가지고 뭐 문구사를 하는데 거기서 뭐 일하면서 장사를 배워보지 않을래? 뭐 막 이렇게 이제 저 고등학교 때. 근데 저는 그렇게 갈 생각이 없었고 근데 이제 형이 그 가서 전화번호부에서 찾아서 엄마 이름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해 보라고 저를 찌르는 거예요. 저한테. 형은 직접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받았는데 덜덜덜덜 막 떨면서 그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냐고. 그래서 난 진짜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 진짜 없고 그냥 다 괜찮으니까 그냥 한 번만 그냥 보고 싶다. 네. 한 번만 그냥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러더니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면허 학원을 가야 돼서 내일 다시 통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끊었어요. 저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던 거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나한테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예, 여러 번 상처를 계속 거듭 받으시니까. 그것도 원래 재밌는 거는 느낌적으로 제가 전화를 딱 했을 때 어떤 아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고등학생인데 엄마 바꿔봐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려지죠. 지금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꾸리셔서 내가 지금 나타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연락을 아예 안 하게 된 거죠. 그 어머니는 아예 그러니까 과거를 숨긴 상태로. 이모부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남편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데 전화하고 니네가 지금 나타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엄마도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 본의 아니게 또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방황했던 어떤 그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어느 정도 방황 많이 했죠. 예. 많이 했고 아마 뭐 저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싸움질도 많이 하고 그랬었고 이제 그 술을 계속 먹다가 연속으로 며칠까지 먹을 수 있나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 26일까지 연속으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소주를. 나중에 돈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은 먹을 수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폐인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20대쯤이 이제 되면서 군대를 가야 돼서 군대를 특례업체로다가 네.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특례업체를 해서 다녔는데 그 병역 특례업체는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적성이 안 맞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급여도 적고 그때 당시에 한 60만 원 뭐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진짜 이렇게는 못 산다. 근데 그게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뭐랄까 정말 그냥 희망 없는 정말 긴 터널. 그러니까 저 끝에 빛이 있으면 가겠는데 정말 빛이 바늘만큼도 안 보이는 정말 그냥 깜깜한 네. 그런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아갖고 이제 그때 당시 친한 친구들한테 야, 우리 그냥 죽자. 이제 제가 죽자 하면서 막 꼬셨죠. 같이 죽자 우리 씨. 이렇게 죽자, 살아서 뭐 하냐. 진심으로. 네, 진심. 전 진짜 진심이었고 얘네들은 그래 죽자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술 먹고 우리 죽는 거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한 명은 술 먹고 갔고요. 집에 간다고 갔고 한 명은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로 이제 제가 방앗간 안집에 살았는데 방앗간 그 유리를 이렇게 팡 질른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신경, 동맥, 정맥, 뭐 인대 이런 게 다 끊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수술 자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뭐 분수처럼 막 진짜 피가 막 솟구쳐 오르고 할머니랑 형이랑 자다가 막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고 저는 뭐 형이 수건으로 돌돌 말고 막 그러면서 죽는다고 놀라고 막 하여튼 막 그랬었죠. 술 먹고 막 하여튼 그러고 뭐 앰뷸런스 와가지고 타고 병원으로 갔죠. 식염수 같은 거 이제 막 뿌려주면서 응급실에서 하는데 아 치료하지 말라고 나 진짜 죽을 거니까 냅두라고. 의사가 진짜 갔어요. 이제 막 술 먹고 막 하도 막 난장판을 막 하니까 의사가 수술 안 한다고 가고 친구들이 또 가갖고 살려달라고 또 막 해갖고 의사 다시 붙잡아서 데리고 오고 막 난리를 쳤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고 저한테는 기억이 없는데 눈이 딱 떠졌는데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돼 연한 민트색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눈을 뜨면서 진짜로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혼잣말을 하게 돼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그 말을 하면서 눈을 떴고 뜬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움직여 보는데 뭔가 내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후의 세계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아봤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렇게 눈을 뜨고 진짜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살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자살에 실패했다라는 거기서의 어떤 좌절감과 실패감과 또 내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제 장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뭐 할머니 형 막 생각나고 막 이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본능적인 어떤 또 각성이 된 게 내가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고 내가 살아난 거 보면 뭔가 나한테 할 일이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신을 엄청 믿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신이 나를 살려둔 거에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그리고 이제 진짜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다. 막 이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원래 사실은 제가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은 성태원이에요. 이룰 성자, 클 태자, 으뜸원자 해서 크게 최고로 으뜸으로 이렇게 이루어라 뭐 이런 이름을 멋있게 지어주셨는데 진짜 희한하게 어디를 가면은 그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좀 철학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앉아봐 너 잠깐 앉아봐 막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연예인 해야 돼. 너는 그냥 막 이러고 살 애가 아니야. 너 뭐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너를 너무 짓누르고 있어.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울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지낼 때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저한테 팔자가 연예인 팔자라면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가다를 하고 있었는데 모자 쓰고 여름에 막 노가다를 하는데 내가 한 번만 더 이 말을 들으면 난 그냥 서울 간다 이 생각을 혼자 다짐하고 있었는데 또 노가다 뛰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니 너는 야 멀쩡하게 잘생겨가지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막 이러면서 넌 연예인 같은 거 해야지 딱 한번 더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서울 간다 하고서네 진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하든 난 서울 간다 하면서 이제 서울로다가 이제 올라오게 또 이렇게 되었고 이름이 눌린다는 말을 제가 3번인가 4번인가를 정말 계속 들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이름 잘 한다는 데를 이제 또 찾아가서 제가 그래서 성부자, 성재벌 이런 이름으로다가 저 짓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알았어 하더니 며칠 후에 와 하더니 넉넉할 우자에 있을 제자 해갖고 성우재로다가 하는 게 어떠냐 해갖고 내가 2가지 정도 이름을 줬었는데 저는 우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난 그럼 성우재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름도 그렇게 다 바꾸고 난 진짜로 새로 태어났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열심히 더 파이팅 하게 됐었던. 재미있는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리얼 스토리네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름대로 되셨잖아요. 또 넉넉한 재물을 갖고 계시고 예. 스포츠 지도사라는 부분에서 업계 우리나라 1위를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오프라인을 거의 끊으셨는데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하셔서 어느 정도의 수입 정도가 가능한지 그런 걸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또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 여튼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뭔데 도대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해서 막 돈의 역사, 돈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부터 계속 정말 연구를 하셨고 예, 지독하게 연구를 도서관에서 네, 계속 지독하게 정말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정말 좋아져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에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혼신을 다해서 예술적인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버는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인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수익,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 주식에 대한 투자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워낙 없이 살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거를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또 많이 했고 제가 20대 군대 가기 전부터 주식을 해서 지금까지도 10원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랄까 버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곧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계속 벌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해서 진짜로 주식만으로도 먹고 살 자신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식에 대한 내공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 쪽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 쪽 그리고 투자 쪽으로다가 다 좀 밸런스를 맞춰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수입을 다 합치면은 최소 월 3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족한 거는 오프라인 교육을 제가 없애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저는 이제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또 화목한 가정에서 크지 못했기 때문에 애 크는 것도 좀 보고 싶고 제가 돈을 버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집사처럼 또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스승님을 만나면서 그게 지금 또 뒤집어져 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뒤집어져요? 어차피 이게 선택인데 그냥 자청이나 저나 조금 마인드가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걸로다가 내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고 이렇게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건데 스승님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저는 백만장자를 지향했었고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스승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천만장자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점프업을 하는 거죠. 천만장자 마인드를 세팅이 돼서 그거를 이제 갈 건지 백만장자에서 머무를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천만장자 쪽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와이프랑 같이. 스승님 수업을 합의를 듣고 잘 보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다가 더 초점을 이제 맞추기로 요번에 이제 이야기가 잘 됐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레버리지 해서 제가 더 핵심적인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갖고 더 많은 성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더 많은 발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떤 그 불우했던 그런 상황에서 잘 되신 분으로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젊은 청년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도 어릴 때 하여튼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데 진짜 그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네, 되게 정말 힘들 거기 때문에 암울하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가출 소년 소녀들한테 밥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제가 이제 친한 분들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센터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좀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혼자 절대 뭐 살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준 사람들 정말 굉장히 많고, 제가 밥 못 먹고 항상 힘들 때 막 정말 뭐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고 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힘내셔서 더 멋있는 그 발전 이루십시오. 고맙습니다.